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두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뭐 저도 지금 고등학교 떠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엎드려서 자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참 근데 이게 이제야 좀 약간 그 개선이 됐다는 게 선생님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도 우리 선생님은 사실 그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또 수업 중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 정서적 학대의 부분으로 학부모님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교육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지식 전달, 인성, 공동체 생활 이것의 균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 이 실현을 위해 학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든 당사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 중재안을 도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솔직히요. 네. 예. 자, 이렇게 가볍게 OX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권 관련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교권이 이제 무너진다 얘기가 나오니까 의원님, 이른바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권과 학생인권조례의 충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권과 이제 직접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조항을 학생인권조례에서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맞았잖아요. 지금은 절대로 체벌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절대 그때는 안 무시로 맞았습니다, 진짜. 네, 저도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학생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나왔겠죠. 그동안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보면 이런 게 있죠.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는 아이를 깨우면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5명인데 칭찬을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를 그건 왜 하고요. 그런가요, 그건요? 그것도 참 이해를 못 하겠죠. 네. 그리고 한 학생만 편애한다라는 뭐 그런 위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결론은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통한 이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또 보완하여 이제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학생 교권이 한 6 정도 그리고 학생 인권이 4 정도로 간다고 하면 올바르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요즘 교권이 무너진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이른바 그 학부모의 악성 민원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교장 선생님, 그 학부모, 이른바 이제 악성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사회자님,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를 신뢰하고 교사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소수의 몇몇 학부모님들이 학생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그러한 고통 또는 교사는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학생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가 직접 대처하기보다는 학교 전체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CCTV 또는 녹음 전화기 등이 완비된 면담실을 구축하여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예약된 학부모에 의해서 면담을 실시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축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 지원 측면에서 우리 옆에 계신 이학수 의원님께서 많이 학교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한 경기도 교육청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물리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좀 더 강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녀에 대한 민원과 의견은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악성 민원이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600여 개 학교에 그 민원 그 면담실을 이제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600개 학교의 시범 운영 계획 중이면요.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CCTV, 녹음 전화기, 그다음에 호출 장비, 비상벨을 말을 하는 거고요. 안정 장치가 있는 이제 민원실 구축을 위해 교당 6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각종 학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 이내 추진할 계획으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구축할 예정이며 학생의 보호자 등이 방문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아직 계획 단계에 있지만 빠른 시기에 시범 운영이 되어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되길 바라고요. 시범 운영이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통해 경기도의 학교에 더 확대될 수 있는 시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마 일부 학부모들의 그 악성 민원부터 이제 교원을 아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교사 선생님이 이제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있다면 이 교사 선생님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와 교육청과 관계자가 이제 직접 발벗고 나섰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가만히 저도 되돌아보면 이 문제가 이제 요즘 탁 터진 게 아니라 꾸준히 약간 그 수면 밑에서 골마오다가 이제 펑 터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럼 이제 학생과 학부모와 이 교사 사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은 학생 인권 교육을 통해서 권리와 좀 책임을 알게 하고요. 교사는 교권 강화로 교사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서 공교육의 수준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교 이해와 함께 신뢰를 주는 것이 공교육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빨리 이렇게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나왔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뭐 관련 그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뭐 학부모님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하셨을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정담회, 토론회 등등 어떤 이야기들이 보통 나왔나요? 일단 먼저 아무래도 교직원분들의 이제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이제 심적, 육체적 이제 고통을 겪었다는 사례들을 접할 때 가장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고요. 그게 아마 토론회나 정담회를 통해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이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참여 확대 방안이 적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 교육지원청 25개에서 총 765분 정도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 바가 있어요. 근데 평균 보면 한 개 지원청당 평균 30회 정도 교육이 전부이고 교육지원청당 한 100학교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기준으로 수치를 대입해 본다면 학부모 참여 수준은 비교적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낮은 참여율에 대한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대부분의 이제 학부모들은 직장 업무와 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바쁜 일정으로 인한 시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또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면서 최소한의 참여만 스스로 하고 스스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에게 토론회를 하면서 이제 그 제도적인 거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토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학부모 교육 시 이제 휴가제 도입 필요를 지금 굉장히 이제 토론에서도 많이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 등 그냥 다양한 참여 방법을 모색하고 이제 실천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만들어 가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토론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그 시간을 벌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네. 뭐 2주째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끝없이 토론을 해도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교장 선생님 이 관련 주제로 뭐 하고 싶으셨으나 못하신 말씀이 있으셨다면 지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은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 실패를 응원해 주겠습니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은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학교 교육의 희망과 끈을 놓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의원님은 뭐 이런 학부모 교육 제도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토론회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 장자크 루소 에밀의 일부 중 보면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 손에 놓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처럼 부모가 너무 넘치는 사랑, 뭐 신발끈을 묶어준다든가 뭐든지 해준다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가져준다면 아마 스스로 무너지는, 그리고 그 아이의 발전을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부를 만드는 것 같고요. 그 학교, 교사, 학부모 이 모두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간절히 바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 교육 공동체이잖아요. 교육 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취도 향상과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기반한 소통과 협력, 그다음에 학교의 문화와 가치 형성 등 교육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교육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미래를 이끌어갈 경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경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 방안에 제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 및 예산 등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학교만 자녀 교육을 하겠습니까? 뭐 부모님들, 일부 부모님들이시겠지만 뭐 퇴근해서 귀찮다고 해서 그냥 아이 손에 스마트폰 쥐어주고 식당 가서 나 술 한잔 하겠다고 해서 스마트폰 쥐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요. 학부모님도 교육을 좀 약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저기 의원 당선되신 지 1년 지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뭐 그 활동 계획, 그리고 또 지역 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4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부지런히 발로 뛰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의정 목표 중에 그겁니다. 무조건 이제 현장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역구 발전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정책이 있다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뛰며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도민 여러분 학수고대하는 일이 있다면 저 이학수가 해결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에서는요,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부모 교육과 특히 이제 교권을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그 토론과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학부모와 학교,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학수 경기도 의원님, 그리고 현화고 조종문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